5월 1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취재편의점 제작진보다 먼저 애청자분들께서 댓글창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봉남님께서 출첵입니다. 여기 대전은 비가 많이 옵니다. 오, 대전에 비가 많이 오는군요. 시원한 봄비라 좋네요. 오늘도 취재편의점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리아님께서 굿모닝 취재편의점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노미님께서 취재편의점 노봉남님 안녕하세요. 맨해튼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건조한 하루였어요. 대전의 비가 곧 멎고 해가 나와주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시원한 그 비라고 하셨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아님께서 장 기자님 어제 동학혁명 영상을 깊이 감사히 시청했습니다. 몰랐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는 꼭 챙겨보겠다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예, 단재 선생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물론 이제 그 말을 단재 선생이 신채호 선생이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논란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어떤 역사를 물려줄 것인가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현재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의 모든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오후 청와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상당한 신중론을 유지해 왔습니다. 혹여 섣부른 판단으로 혼란을 일으켜서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때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해수부 산하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 그리고 소방청 화재조사 감식 전문가 4명 등 모두 7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지난 4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지난 4월 30일부터 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현장에 정박 중이던 이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쾅쾅 타격했다는 점, 그리고 평형수 탱크 상판의 천공 지점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2차 타격으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었다라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 신문 일면 머리 기사로 그 엄청나게 파공이 뚫린 7m가량 속으로 쫙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폭이 5m 그리고 깊이가 7m니까요. 엄청나게 크게 파손이 된 그 선체 내부 일그러진 장면 여러분들 다 함께 보셨는데요.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사건 초반 정부는 일각에서 피격으로 보인다라는 일부 첩보가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박 전체가 기울어지지 않았고 또 침수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격 여부는 불확실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피격이다 아니다
이런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시각에서 신중론을 견지해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전까지는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로 왜 우리 선박을 타격한 건지, 그것이 고의로 트럼프의 주장처럼 한국 선박만을 같이 있지 않고 독자 행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트럼프는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가 4월 30일부터 현장에 정박 중이었다. 움직이지 않고 있던 배다. 움직이다가 이탈해가지고 딱 표적이 됐다.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고의로 우리 선박만 정밀 타격을 당한 건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날 공교롭게도 프랑스 그리고 중국 선박이 같이 타격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3월에는 태국 선박도 타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프랑스도 중국도 어느 나라에서 만든 어떤 무기인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 우리 말고도 유사한 피격을 입은 선박들이 없지 않다. 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주었는데요. 이 지역이 전쟁 지역이거나 전쟁 지역 인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 상선에 대한 군사 공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규탄의 대상이다라고 아주 분명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라고 밝히고, 그때까지는 미리 예단을 갖거나 미리 어떤 것을 단정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판단이 서는 대로 그에 대한 맞는 적정한 수위의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상황에 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례, 중국의 사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나라도 피격을 당했을 때 강력 규탄을 하고 했지만 그게 어느 나라 것인지 어떤 무기였는지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 HMM 소속 선적은 모두 5척이었는데 이 중에서 나무호를 제외한 나머지 4척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일군의 배들이 일정한 지역에 함께 모여 있다가 이 지역 일대가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서 다들 그보다는 UAE 해안 쪽으로 이동해서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같이 있다가 나무호가 피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변이 막 이따가 채널A 등등 얘기도 하겠지만 기관실이 공격당했다. 이런 소식이 계속 접하면서 여기가 위험하네.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UAE 해안 쪽으로 이동을 했다. 지금 그 상태다라는 점을 어제 고위 관계자가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드론 아닙니까? 드론 혹시? 예, 지금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것은 드론 공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샤헤드 136 이다라는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샤헤드 136은 이란 항공기 제조 산업공사에서 개발한 그리고 또 제조한 자폭 드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냐 아니냐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고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의 가능성도 여전히 판단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란 대사가 엊그저께 외교부 청사로 와서 우리 당국과 만난 것도 이란을 특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인근 관련국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그 어떤 새로운 내용을 보고받은 바는 없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피습당한 건 비판하고 규탄할 일이지만 누가 했는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단계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문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를 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판단해보고 추가적으로 정보 판단이 서면 그때 다시 언론에 서겠다라는 입장도 전달했는데요. 남우호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 정부도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의 수단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느 나라 소행인지 분명히 밝혀진다면 정부는 남우호를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해당 국가 정부에게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손해배상 등의 조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항상 주는 기본 지침이 있다. 그것은 재외국민 또는 재외자산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고 국제적인 원칙이나 국제법적 기준에 맞게 대처하라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현재 우리 당국은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국익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머무르고 있는 26척, 남우호를 제외하면 25척이겠네요. 이 남아있는 우리 선박과 특히 우리 선원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이것이 외교적으로 비화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지역에 묶여있는 우리 선원들의 안전, 우리 선박들의 안전은 누가 담보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즉각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의힘 어제 나온 메시지를 좀 묶어놓은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정부의 남우호 피격 관련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네, 성일종 국방위원장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민국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26척의 우리 선박과 160여 명의 우리 선원들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들도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일동은 지금 상황을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 성일종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오늘은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상황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전정근입니다. 네, 지금 어제 정부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또 국회 야당 측에서는 전시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바이 현재 있는 남우호 선원 24명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이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절대적인 안정부터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고통을 좀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 선원들 케어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외교부가 선원 한 명의 목부상 사실이 있었다라고 공개를 해서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이 인명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목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당시 충격하고 화재 대응 과정에서 이제 목 부위 이제 통증이나 어느 정도 이제 불편감을 좀 호소한 이제 선언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구체적인 그런 의학적인 의학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상황을 파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굉장히 크게 다쳐서 정말 뭐 병원에 당장 가서 응급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충격 상황에서 목 부상을 입긴 했지만 이게 막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에서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천만다행인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피격이 되면서 이제 외부적인 뭐 충격이라고도 표현하긴 했는데 비행체에 의한 이제 피격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공격된 부분이 그래도 선미 쪽이었고 그리고 이제 화재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목 부위나 어떤 좀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다칠 수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지 만약에 이제 진짜 미사일에 의해서 아니면 자폭 드론과 같은 어떤 비행체에 의해서 뭐가 있었다고 하면 화상부터 입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급하게 움직이면서 좀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화상이 있거나 뭐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고 일단 뭐 상황에서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폭이 5m 그리고 깊이가 7m나 되는 어떤 피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는 심리적인 어떤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두 안전하게 두바이 현지에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기관실이 공격당하고 있다. 당시에 상당히 그 긴박하게 무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땠다고 듣고 계십니까? 사실 그때는 저희가 보면 그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이제 통제권 자체를 이제 확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선박들에게 이제 경고 방송을 계속 했던 게 페르시아만 내부로 내려가라 그리고 두바이 앵커리지로 내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뭐 공격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경고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통제선에 뭐 들어가지도 않았고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놓일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진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뭐 외부적으로 그런 이제 뭔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고 그 주체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실이 이제 공격당했고 화재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잘 몰랐다. 이렇게 일단 엄청나게 큰 공격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 어제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지금 현장에 그 남은 배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척 네. 나무가 이렇게 해서 두바이로 온 거고 나머지 배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배는 이제 이제 공격이 뭐 있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저 카타르 주변으로 좀 많이 이동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선박들도 좀 분산 대기하고 있긴 한데 네. 가급적 저희가 이제 그 종전 분위기도 나고 어떤 휴전 상황이었고 그래서 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어 빨리 빠져나가려고 배를 좀 호르무즈 해협 주변으로 전진 배치를 좀 시켜놨었는데 네. 다 이제 다시 안쪽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러면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이 선박 수리에는 어느 정도나 걸릴 걸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이제 그 피해 규모는 이제 그 외교부에서 이제 발표했다시피 그 선미부가 이제 외판이 좀 심하게 찢어졌고 네. 그리고 그게 내부적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 기관실 화재까지 연결되게 됐는데 네. 일단 이런 그 화재로 인한 또 손상도 있거든요. 기관실 내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손상의 경우는 수리 기간을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어떤 그 기관실 전기 개통이나 이제 배관 뭐 어떤 화재로 인한 또 손상까지 감안하면 성급 검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외판 손상도 이제 그
수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 구멍을 메우면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선박 자체가 다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를 이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바이에 있는 선원들은 거기에 계속 남아서 있게 됩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오고 선원을 교체하게 됩니까? 지금 일단은 그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좀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승무원들께서 선원 교대를 요청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교대를 하려고 선사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뭐 언론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는 중요 지점은 도대체 어떤 비행체에 의한 타격인 거냐. 이를테면 이게 미사일이냐, 뭐 드론이냐. 그리고 또 JTBC는 어제 보도에서 샤히드 자폭 드론이다. 샤히드 136 자폭 드론으로 의심된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군사적인 그런 비행체 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특정하진 않고 저희가 이제 뭐 생각을 했었을 때는 처음에 뭐 여러 요인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내부적인 요인이다, 뭐 외부적인 요인이다 했었을 때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기관실이 폭발을 일으킬 일은 드물기 때문에 아마 외부적인 요인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뭐든 뭐 이렇게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공격이 됐을까라고 추정 정도는 했었는데 뭐 외부적인 요인이 클 거다라고만 저희는 계속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란으로 봐야 된다.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란이라는 발언이 빠졌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쟁 상황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은 그 지역에서 담보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26척의 선박 그리고 이제 160여 명의 우리 대한민국 선원들은 전쟁 포로나 다름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전쟁 포로나 다름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관실 쪽을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어떤 그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뭐 참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선박들이 이제 공격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현실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냥 그 참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장에 있는 이제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지금 뭐 이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는 그런 주장을 정치적 구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전쟁 포로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부에서는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나라 배뿐만 아니라 호르무즈에 약 2,000척의 배가 함께 몰려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당시에 우리 배뿐만 아니라 중국과 프랑스 선박도 똑같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그 선박 상황은 좀 어떤지도 듣고 계십니까? 그 계속 이제 승무원들 통해서 이제 계속 듣고 있고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이틀 전인가 그 이제 카타르 주변에서도 러시아 그 선장이 타고 있는 선박이었는데도 그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그 비행체가 이제 좀 공격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특정 선박을 겨냥해가지고 또 특정 국가나 특정 선박을 겨냥해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불특정 다수의 이제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또 자행을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전쟁 기간이 2달이 넘었는데 예. 사실 이 2달의 기간 동안에 크고 작은 이런 그 원인 미상의 뭐 비행체에 의한 화재 발생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었거든요.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예, 처음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예. 계속 있었었는데 예.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이제 선박들은 좀 정말 다행히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뭐 모면하고 피해갈 수 있었는데 아, 다른 나라 배들, 예, 이를테면 태국 전쟁 등. 기간이 예. 늘어나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이 계속 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보면 주변 선박들도 그런 상황이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선박이 독자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타깃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추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도 동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일시 중단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가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지역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은 더 좀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십니까? 저희 그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말만 듣고 먼저 선박이 운항을 재개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예,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한다고 하면 일단 저희 대한민국 선박들은 그 다른 선박들이 어떻게 운항을 이제 재개를 하고 움직이는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폴 메저라는 미국의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전쟁이 다시 또 휴전이 끝나고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HMM 선박이 모두 5척이 거기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척은 남우호고 나머지 4척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4척 원래 다 같이 이제 저 두바이 쪽으로 이동을 했었다가 네. 그 이제 운항 재개되면 다 나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들 지금 카타르 주변으로 이동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꼭 당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을 가지고 사실 그 어떤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이제 또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재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좀 선원들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그 우리나라 많은 그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이제 바라면서 그리고 이거를 그 정쟁화해서 우리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발 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위태롭게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 말씀이 매우 울림이 큽니다. 정쟁화해서 우리 선원들의 안전이 위태롭지 않게 저는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전쟁 포로라는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여하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선원들과 선박이 안전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